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민의 주식뉴스 공장 1월 21일 월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팩트와 속임수를 구분을 하는, 사기와 진실을 구분하는 주식 시장에서도 상당히 어렵죠. 어떤 현상 부분들이 일어났을 때 그 현상의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은 어떤 거고 어떤 노림수가 있는지, 개별 종목군도 보면 가끔 가다가 재무제표상으로는 재무제표 깊이 들어갈 필요 없이 재무제표상으로 보면 매출이라도 영업이익 부분들 잘 내고 있는데 뭔가 모멘텀 자체가 최근에 현대차 같은 케이스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작년 중반부터 주가라는 부분이 계속 비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주변에서 좋다고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 번 이제 현대차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오버, 그다음 다다추싱 관련돼서 공유경제와 비교 분석을 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요. 그 종목군이 비탄력적일 수밖에 없죠. 시장에 나온 뉴스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계속 그 개인 투자자의 눈을 혼란스럽게 하는 내용들, 일반 개별 종목군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고, 특히 종종 얘기를 드린다마는 왜 제가 요즘에 종종 이 언론 조작 관련된 얘기를 드리냐면, 정신을 정말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 부분들이 들어요. 거의 사회 전반적으로 전면적인 공격이 들어오고 있어요. 내년에 총선을 위해서. 우리가 어제 주말에 그 특집 방송을 통해가지고 글로벌 전략 부분들 1부, 2부 올려드렸죠. 우리가 정신을 너무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월급 일을 해야 되고 자영업 하시는 분 일을 하다 보니까 깊이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다각도를 분석하고 볼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저는 이제 조금씩 멀리 보려고 주식시장과 연결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다각도로 이렇게도 생각이고 저렇게 생각이고 어떤 고려 부분을 하다 보니까 거의 전면적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 들으신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경고 메시지를 계속 보내드려야 됐다는 생각 부분입니다. 거의 여러분들 그 방송에 나오는 지상파든 어디든 뉴스 자체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쁘다라는 얘기를 떠나가지고 아예 안 보시는 것도, 처음에 여러분들 1, 2년 전에 생각했던 그 기준대로 뿌리를 뽑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뿌리는 너무 100년 이상의 뿌리가 박혀있기 때문에 바로 뽑기는 힘들더라도 더 옆으로 확장하지 않도록, 더 나무가 성장하지 않도록 주요 가지는 다 잘라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죠. 그 가지 자체도 자르지 못하도록 전면전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여러분들 이게 주식시장과 무슨 연관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항상 보면 그 선진국 대회 부분들을 들어갈 때 중진국에서 선진국 부분 한 단계 점프할 때 있죠. 뭔가 개혁적인 부분들이 일어나고, 일반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신기술에서 점프할 만한 기술력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회사 체질이 바뀐다든가 이렇게 돼야지만 한 단계 점프가 되는데, 기존의 스타일 부분들이 계속 유지하다 보면 이 다음 단계는 못 넘어가요. 이게 너무 어렵죠. 어렵다 보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전면전이 들어왔습니다. 내년 총선에 어떻게든 가지를 자르지 않을 최소한의 국회의원을 고수하기 위해서 3년 동안은 그냥 내버려 뒀어요. 2, 3년 동안은. 핵심은 국회의원 수가 핵심이기 때문에 거의 공격 들어온 대로, 공격이 아니죠. 당연히 구조조정 부분들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구조조정 들어오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잘해주고 그랬는데 거의 이제 전면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정신, 방송 보지 마세요. 안 보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쇠뇌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제가 처음에 이 첫 번째 얘기를 드렸냐면,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다 보니까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11월, 12월 달에 홀딩 하십시오. 힘드시더라도 그냥 한번 홀딩 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자작 많이 드리죠.
이 시점에 11월과 12월 달에 그 종목군 접근 부분들은 어려우셔서 투자 심리 부분도 어려워서 못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근데 오늘 어떻게 보면 이걸 장 끝나고 한번 시장의 흐름 부분을 쫙 체크를 하면서 시장에서도 그 뉴스들에게 언론 조작 부분들을 당하고 거기에 넘어가시고 그런 흐름 부분이 나오는데 종목군도 물론 저 종목에 나중에 신고가 갈 수도 있겠죠. 근데 11월과 12월 달에 그 급락분이 나왔을 때는 과감하게 접근을 못 하는데 오늘 개인 매수 1위가 JYP 엔터입니다. 340억 정도. 어느 창고에서 들어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4,600원대부터 최근에 4만원대까지 오른 종목이에요. 거의 9배, 10배까지는 아니지만 9배 이상의 상승 부분들을 진행을 한, 이미 좋다고 장대 양봉이 나왔죠. 장대 양봉이 나와서 너도 나도 좋다라고 하는 종목이 오늘 개인 매수 1위가 JYP 엔터입니다. 340억. 완전히 엇박자죠. 설령 저 종목이 뭐 28,000, 지금 4만원대까지 가서 뭐 6만원, 7만원 가더라도, 우리가 이제 항상 보면 타이밍상에 4,000원대, 5,000원대는 접근을 못 하는데 4만원대 과감하게 접근을 한다. 물론 어떻게든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수익만 나면 되겠죠. 근데 저는, 방송을 통해서 자주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 우리가 투자처는 지금 너무 많아요. 주식시장에서는. 투자를 하는 주식시장이라든지 뭐 선물 쪽도 많죠. FX도 많죠. 여러분들이 하나씩 차분하게 접근을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투자는 너무 많은데 저기는 어떻게 보면 저렇게 매수 접근 부분에서 마음이 편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부분들이 들었어요. 재작년 비트코인 신고가 계속 날아갈 때 제 아는 동생들이 후배 동생들이 쉬는 시간에 잠깐 보는데 비트코인 시세를 보더라고요. 전혀 얘는 주식 투자라든지 이쪽 투자 쪽에 잘 모르는 후배인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면서 우리가 예전에 보면 주식 시세를 보는 것처럼 비트코인 시세를 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결정적인 신호를 준 거예요. 끝났구나. 설령 이 종목군이 5만원 가더라도 이런 종목군은 일단 마음 자체가 불안해요. 투자라는 부분들이 이왕이면 심리적인 부분, 심리적인 내용 자체라는 심리적인 마음 자세 자체가 좀 편안해야지만 좀 여유롭게 가져갈 수도 있고 수익이 나더라도 좀 중장기적으로 레버리지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개인들. 그러니까 5,000원, 7,000원대 남들이 관심 없을 때는 접근을 못하고 너도 나도 10배, 9배 이상 올라간 종목군을 과감하게 몰빵하는 저 대담한 저게 대담할까요? 완전 엇박자죠. 완전 엇박자예요. 그 반면에 1월달, 1월 초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부분 나올 때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삼성 SK하이닉스하고 이번 주에 SK하이닉스 실적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나오더라도 저는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기조 부분 바뀌지 않았어요. 이미 실적 보고 실적 내용 자체는 주가에 선반영 됐기 때문에 나오면 거기서 반전 포인트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역 협상의 지재권 관련된 내용이 어느 정도 결론 나면 중국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나 삼성전자의 그 담합 여부에다 결과 부분들이 나왔을 때 한번 잠깐 쉬어가는 파동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까지 작년에 하락했던 주가 부분들이 하락했던 삼성전자가 하락했던 SK가 하락에 나왔던 전저점을 깼던 이것만 기억하죠. 외국인들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개인은 관심이 없어요. 지난주 18일날 금요일날 외국인 매수가 삼성전자 600억 코덱스 200이라는 타이거 200에 110억씩 코스닥 150 레버리지에 100억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지난주 금요일장 마감 브리핑에서 얘기를 드렸어요. 자, 오늘 외국인 다시 삼성전자 710억 SK하이닉스 620억 코덱스 200 140억 코스닥 150 선물 30억 개인 9배 오른 JYP 엔터 340억 뭔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나요? 투자 스타일 자체가 명확하게 보여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나는 전자인지 후자인지 주변 사람들이 98% 제가 자주 강조드린 98%에 들어갈 것인지 나는 모르겠다. 1, 2%에 한번 가보겠다. 결정하셔야 됩니다. 남을 따라가는 추세 추정 전략 부분들 종목권의 실적이라든지 업황 부분의 추세 추정을 끌고 가는 괜찮은데
투자 심리에 군중 심리에 몰려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9배 이상의 실적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성장성이 반영이 되고 주가가 이미 주가에 녹아 들어간 종목군을 아하 여기저기서 다 사니까 나도 한번 과감하게 들어가야지. 매수일이 4,000원대, 4,500원대부터 4만원대까지 오른 JYP 엔터 340억 매수.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양쪽 시장에서 이틀 동안 1,300억 정도, 그 다음에 지수도 거의 한 250억 정도 매수 들었죠. 어디? 딱 판가름이 나죠. 방향성이 딱 단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보지 않죠. 개인들은 오늘도 코스피 종목군도 대량으로 매도하는데 계속 매도하리라고 봅니다. 네. 전저점이 깨질 때 계속 매도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또 매도를 할 거예요. 추세대로 갈 거예요. 항상 그래왔어요. 제가 25년 이상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안 그랬던 적이 없어요. 그때는 아니라고 하고 하지만 항상 반복이 됩니다. 물론 그 반복되는 인원 자체가 10,000명이라 하면 그 중에 뭐 많으면 20, 30명, 많으면 100명 정도는 딸이 가요. 그분들은 시장에서 별도의 별동부대가 되면서 별도로 움직이면 대부분의 9,000명, 9,900명은 이 흐름대로 갑니다. JYP 엔터처럼 10배, 9배 올라간 종목권에 와 좋다더라 몰빵, 그리고 과감하게 박살이 나는 거죠. 첫 번째 케이스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에서 그 경고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전면적으로 여러분들의 시장에 대한 경제관념, 경제, 그 다음에 정치적인 부분에서 여러분 눈을 송두리치다 뽑고 있어요. 뽑을 정도까지 전면 공격 부분이 들어가고 있고, 시장 자체에서도 경제가 안 좋다는 부분들이 깔려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 개인들 투자 심리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투자 심리에 반해서 외국인들은 뭐 하겠나요? 지난 주말에 그 외국인들이 글로벌 펀드에서 아시아 쪽 얼마 들어왔다, 그 링크를 그 자료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보셔야 돼요. 시장에서 경제가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외국인들은 매수할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정치권에서 이렇게 각 인사 부분들이 전면적인 공격하면서 입을 봉쇄를 시키면서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트레이드 마크 부분들을 뿌옇게 만들 것인가, 내년에 총선 부분에서 왜 이런 정치 작업 부분들을 할 것인가 생각해야 돼요. 바쁘지만 생각해야 됩니다. 주식시장하고 다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오늘 JYP 엔터 340억 정말 중요합니다. 개인들이 의미상으로 매수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저렇게까지 대담하게 될 거, 저는 무식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저렇게 무식한 용기가 나올 수 있을까? 차라리 저 금액 그냥 삼성전자 사놓고 지수를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은행 이자보다 최소한 5배, 10배 이상은 벌 수 있을 텐데 9배 이상 올라간 종목에서 뭐 먹을 게 더 있다. 들어가가지고 괜히 하루하루 마음 조아리면서 9배 올랐는데 그 30%만 조정받으면 44만원에서 30%면 12,000원이죠. 43, 40%만 사면 2만원대까지, 40%대까지 50%면 2만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거기서 얼마나 더 먹겠다고. 뭐 정보점까지 한번 만장하겠죠. 근데 위에서 고소공포증이 있을 것처럼 불안해가지고 하는 매매에 과감하게 저렇게 대담하게 무식하게 들어갈 수 있을까? 설령 저 종목 4만원 가더라도 제 개인 투자 스타일을 말씀드리면 저런 종목 보지도 않아요. 왜? 그거 아니더라도 매매할 종목군이 지금 물방 고기반이라는 얘기 계속 드렸죠. 할 종목군들이 너무 많아요. 좋은 종목군들이. 그냥 사놓고 있으면 작년에 어떻게 보면 2번, 3번 정도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본질 가치에서 기본 30에서 한 50% 이상이 하락 나왔어요. 30에서 50% 이상이 기본 하락이 나왔어요. 그것만 수익을 내더라도 우리가 20년 이상의 수익 부분들을 단기간에 수익 낼 수 있는 시장 자체가 깔려있는데 굳이 타켓 자체를 엉뚱한 방향으로 잡을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외국인 수급과 개인 수급의 차이, 극명한 대립, 그리고 시장에서 그 경제가 안 좋다는 부분들, 계속 공격 부분들이 팽배하게 있는데 왜 외국인들은 반대로 시장 자체하고 글로벌 수급도 들어오고 삼성전자 시가총액 지수를 살 것인가? 지금 그 언론인들의 전면적 공격 부분하고 매치시켜야 돼요. 왜? 내용은 바뀌어요. 보이는 표면적인 내용은 바뀌는데 안에서 움직이는 시스템,
메커니즘 자체는 거의 비슷해요. 표면이 틀리다 보니 다르다 생각하는데 원리는 똑같다는 얘기를 드려보도록 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오늘 장중에 외국인들이 선물 한 5천 계약 정도 선물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 마감은 한 1770개일 계약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그 모닝브리핑에서 오늘 중국의 이런 경제지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의 작년 GDP 성장률 6.6%, 1990년대 이후 최저예요. 중국도 어떻게 보면 성장률 자체가 뭐 5%, 10%대 나오다가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지작년까지만 해도 뭐 7%대 하향되니까 큰일 난다 했죠. 근데 지금 6%대예요. 6%대를 어떻게 좀 버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GDP 성장률 자체가 1990년 이후 최저가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상해종합지수나 그 다음에 심천지수 같은 경우는 반등 부분들이 나왔죠. 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서는 일단 무역협상의 내용 자체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서로 하나하나씩 일단 양보 부분들의 키워드 부분들을 가져가면서 뭔가 해결책 부분들을 안 들어가려고 하는 추세 부분들이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지금 12월 1월 경제지표, 중국의 경제지표는 뭐 보합이라든지 조금 우상향 나오는 종목군 섹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하회됐어요. 그 역으로 그 반사 효과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같이 나온다고 얘기 드렸죠. 어떻게 보면 오늘 외국인들의 5,700, 한 6,000 계약 정도의 선물 매도는 계속 똑같아요. 반복적으로 분위기, 단기, 드라이브, 단타 치고 온 거라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의 경제지표 부분들은 3월달까지 뭐 무역협상이 마무리되거나 아니면 일단락이나 아니면 연기가 되기까지 무역협상의 내용에 따라서 그거보다 경기지표보다는 무역협상 내용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경제지표가 마이너스로 나오더라도 경기 부양의 가능성이 반대로 커진다 의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요즘에 코스닥 종목들도 보면 테마 오늘 과감하게 돌죠. 지난주 이제 수소차 갖고 뭐 아난티 같은 경우에도 100% 이상 이미 넘었고, 수소차도 뭐 EM코리아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이미 100% 넘었었어요. 개인 투자자 영역 아닙니다. 바뀌고 있어요, 계속. 오늘 이제 뭐 과기정통부가 중소벤처기업 AI 허브 드라이브를 좀 더 걸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벤처 쪽에 소상공인 관련된 자금 집행이 지금 이번 계속 집행이 되고, 카카오페이가 결제된 돈 20조 원 하고 UAE와 사우디 공동으로 법정 암호화폐, 블록체인은 아마 계속 확대가 될 겁니다. 암암리에 속도가 문제이긴 합니다만, 근데 항상 이 모든 거의 인프라, 고속도로가 먼저 뚫려야 돼요. 5G가 뚫려야지만 가속도가 붙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AI하고 카카오페이가 결제된 금액이 20조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 부분들을 가지고 부여해 줄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계속 종목, 대형주들 오늘 보면 뭐 철강, 화학, 예전에 뭐 차화장이라는 이런 종목군에서 계속 뭡니까? 산업재 사이클 계속 우상향 되고 있어요. 종목군들 잘 보시면 오늘 그 장보고 대용도 8% 9%대인가? 그 수익권으로 아무튼 진입된 것 같은데, 그 결과 나오는 거 다시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리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 아무튼 계속 대형주든 중형주든 순환 사이클의 우상향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렇게만 하지 마세요. 9배 이상 올라간 종목, 4,500원대, 600원대 종목이 4만원대까지 올라가서 한번 시세를 분출했어요. 물론 저기서 작은 박스권 부분들이 진행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근데 불안하게 매매를 하실 것보다 외국인들이 지금 18일하고 21일날 외국인 삼성전자 1300억, 하이닉스 오는 620억, 레버리지 이틀 동안 해서 한 250억 정도, 코스닥도 뭐 한 130억 정도. 왜? 지수상호 시총 상위 종목군의 저가 매수 부분들을 하고 있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중심 포인트를 두실 필요가 있다는 코멘트 들으면서, 대담한 개인, 대담한 그 선택 부분들은 남들이 관심 없을 때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거지, 9배 이상 10배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장보고는 그러지 않으실 때 장대 양봉 관심이 없어요. 왜? 장대 양봉이고 음봉일 때 접근해 가지고 중기봉 아니면 장대 양봉 되기 전에 차익 부분들을 챙기는 게
가장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매매 방식 중에 하나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그럴 때 대담해 주시기를 저가 운봉일 때 그리고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걸려고 제가 11월 달부터 강조를 드리고 있을 때 대담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면서 1월 21일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